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민주당의 모습, 가히 김칫국 마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요,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 보셨죠? 국민의힘 지지의 2배,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정당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지리멸렬한 듯한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눈에 보면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나? 이렇게 뭔가 환골탈퇴하려는 모습을 안 보이가? 이런 정도의 의문점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도 선뜻 여론조사 이제 전화나 이런 것 또는 면접이나 이런 걸 왔을 때 나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 이걸 누가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정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입니다. 그건 부정해서는 안 되죠. 다만 앞으로 이제 한 4개월, 5개월 뒤에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 결론을 낼지, 또 낸다면 그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하튼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게 정확한 예측이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가 사실은 정확한 예측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그냥 김칫국 마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싶은 심정 이런 것들이 아닌가. 자, 그런데 민주당의 김칫국 마시기는요, 당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한덕수의 밀고 당기기, 이게 점입가경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장 현안은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상설특검법을 국회를 통과시켰죠. 그렇게 되면 이 상설특검법안에 보면요,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법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는 도대체 며칠이냐? 지금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그로부터도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 일주일입니다. 그럼 근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법이야, 탄핵 사유야,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도 지금 통과돼 있죠. 이것도 정부로 이송이 돼 있습니다. 17일인가 이송했다고 하죠. 그러면 정부로 이송한 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15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제의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확정이 됩니다. 법안으로. 아니면 미리 공포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법에 다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조급증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한덕수 대행이 했던 양국관리법 거부권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민의에 따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면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그렇게 되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글쎄,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1월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신규 임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 지금 다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으로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게 과연 내 권한 내에 있는 거냐 아니냐는 걸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도 명문 규정이 없고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2017년에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결정이 난 이후에 후임을 임명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때랑 상황이 뭐 다른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이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었습니다. 뭐 그게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신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란이 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추천도 안 했습니다. 청문회도 안 거쳤고요.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무슨 그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의 남편이 지금 탄핵 심판 이 대리인단, 국회의 대리인단이 있는 그 법무법인에 근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더군요. 글쎄, 그렇게 되면 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언론에 드러난 건 없는데 그냥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검토할 거 검토하고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슨 내란 행위입니까? 내란이 뭔데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내란인가요? 황당한 일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 보니까 기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또 그런 압박의 일환이죠. 23일부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대응 기조의 비상행동이 시작된다. 뭐 자기네들 나름의 비상행동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되는데 특검법을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서는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겠다는 한덕수 대행을 우리말 안 들으면 탄핵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대행은 오늘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안정 고위당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사실상 대표 대행이죠. 대표 대행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총력, 안보, 치안태세 확립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성동 대표 대행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온 것이냐.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국회의 제2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보란듯이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이걸 내외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건 뭐 공표 안 해도 상식이죠. 아니, 대통령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지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 여당이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민주당이다. 좀 우습죠? 이런 얘기들이. 유치하기도 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당이 여당인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정치 공세입니다. 선정선동이고요.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될 거야. 탄핵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이 말에 쫄아서 민주당 말대로 할 것인가? 글쎄, 한덕수 대행은 계속해서 법과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본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위법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체 없이 해라 그랬는데 뭐 6일이 지났다고 해서 왜 지체하느냐? 위법 행위다. 그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까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치안태세 확립, 안보 확립, 그 다음에 민생경제 총력,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 국민들로서는 그게 오히려 더 든든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한덕수 대행은 물론 선출된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2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듯이 뭔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행동 아닌가. 선출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내 말 안 따르면 탄핵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안정적인 수습 노력이 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뭐 여론조사 한번 누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평가를 하고 있을걸요? 이 민주당이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철회한, 아니면 그 탄핵이 국민들의 그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자,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위기다. 그러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해서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단계인데 민주당이 내 말대로 안 하면 탄핵할 거야. 그래서 법에 위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한덕수냐 이재명이냐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에서 이재명이 이겼지만 한덕수냐 이재명이냐에서 지금 이재명이 또 이긴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거래요. 아마 민주당이 제가 왜 더 이상의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더 이상의 탄핵을 하면 아, 민주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역풍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심 그거 걱정하면서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는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건대 민주당이 너무 얕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한덕수 대행의 프로필을 찾아보니까요. 올해가 75세입니다. 이제 내년 생일 지나면 76세입니다.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더 이상의 욕심이 있을까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제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어찌 보면 이제 진짜 혼원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다음 정권한테 이걸 넘겨주는 것 내지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
그게 나의 임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요. 저희가 총리실 주변 이렇게 취재를 해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요. 여기서 뭐 이걸 잘해서 내가 대통령 출마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럴 나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내 말대로 안 하면 탄핵? 한덕수 대행이 물론 겉으로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관료 생활의 마지막을 내가 야당 말에 쫄아서 야당 하자는 대로 했다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을 거다. 그게 제가 취재한 한덕수 대행의 주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말대로 탄핵이 두려워서 민주당 말대로 지금 그 본인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까요?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런 유치한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197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더군요. 중간에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어디 뭐 고문 뭐 이런 거 하느냐고. 그걸 빼면 무려 44년간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은 안 해봤지만 이 경륜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과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이른바 이 유치찬란한 한덕수 대행 압박 전술에 한덕수 대행이 글쎄 발맞춰 주지 않을 거다. 제가 취재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과 한덕수 대행 간의 이 밀고 당기기가 점입가경이지만 아마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결국은 충돌할 걸로 보는데 충돌했을 때 민주당이 과감하게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카드를 뽑을 수 있을까? 저는 뽑을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뭐 그거는 저는 뽑을 수 없을 거라고. 뽑았을 때 그 역풍을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뭐 민주당이 또 저의 예측을 훨씬 빗나가서 탄핵해버려. 뭐 이러고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그러나 이 게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민주당의 압박에 유치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취재를 했는데 한번 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 이재명과 한덕수의 충돌 한번 그 결말을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